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 한 통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형님, 큰일 났어요. 이번에 정부가 세금 개편안 발표했는데 ISA의 세금 폭탄 터진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계좌 깨세요. 그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쳐본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 부장입니다. 48살, 대기업에서 18해를 일한 평범한 가장이죠. 그리고 그는 2026년 8월 개편안이 발표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몇 년간 꼬박꼬박 모아온 ISA 계좌를 깨버립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박 부장이 후회한 이유,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릅니다. 세금 폭탄이 진짜 터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박 부장이 놓친 그 딱 하나를 알게 되실 거고, 올해가 가기 전에 뭘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ISA 계좌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건 진짜 남 얘기가 아닙니다. 미리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ISA 세금 30% 뗀다는 소문, 이건 거짓말입니다. 둘째, 그런데 2026년 8월에 발표된 개편안을 보면 ISA가 예전만큼 유리하진 않게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셋째, 바로 이 지점에서 올해 안에 딱 하나만 해두면 손해를 피할 수 있는데 박 부장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 세 번째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편안이 발표되고 며칠 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퇴근하고 후배랑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죠. 그런데 후배 얼굴이 어두워요. 술이 몇 잔 들어가더니 후배가 목소리를 낮춰 말합니다. 형, 이번에 세금 개편안 발표된 거 봤죠? ISA에 세금 폭탄 때린대요. 소득 상관없이 다 30%댄대요. 인터넷에서 다들 그러던데요. 박 부장은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ISA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이자하고 배당에 세금을 안 매기는 거잖아요. 그 혜택을 정부가 갑자기 없앤다? 후배는 계속 몰아붙입니다. 형, 지금이라도 깨는 게 나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박 부장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엔 그동안 모은 5천만 원과 거기 붙은 수익이 맴돌았죠.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 냈는데 이제 투자 수익까지 가져간다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ISA 해지하려고요. 상담원이 당황하며 되물었어요. 고객님, 지금 해지하시면 그동안 비과세로 받으신 혜택이 사라질 수 있고 이미 난 수익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지하시면 되돌릴 수 없어요. 박 부장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래도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단 낫죠. 정리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공포는 사람을 논리적인 존재에서 그냥 벌벌 떠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잠깐 객관적으로 볼까요? 박 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원문을 직접 확인했나요? 아니요. 세무사나 은행 창구에 제대로 물어봤나요? 아니요. 그냥 술자리에서 후배가 전한 인터넷 어딘가에서 봤다는 출처 불분명한 말 하나 믿고 5천만 원짜리 계좌를 깬 겁니다. 소문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공포라는 감정이 먼저 우리 머리를 장악해버리거든요. 자, 그럼 팩트를 확인해 봅시다. 후배가 말한 세금 30% 폭탄, 이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입니다.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어디에도 ISA 수익의 30%를 매긴다는 내용은 없어요. 애초에 ISA는 이자와 배당 소득을 200만 원까지,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해주고 그걸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하는 계좌입니다. 30%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 근거가 없어요. 전형적인 인터넷 괴담인 거죠. 그러니까 박 부장이 후배 말만 믿고 계좌를 깬 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을 보고 도망친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이 영상은 소문에 속지 마세요로 끝나는 뻔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소문은 거짓이지만
ISA가 진짜로 좀 불리하게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니 안심하세요가 아니라 엉뚱한 걸 걱정하느라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2026년 8월에 발표된 이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시행 전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일반 ISA에서 딱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만기가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ISA는 최소 3년만 채우면 그 뒤로는 원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계좌는 최소 3년에 2년까지만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5년으로 묶입니다. 5년이 지나면 세금 정산을 해야 하는 거죠. 정부는 무기한으로 과세를 밀어주는 게 과한 혜택이라 정상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납입한도 2월이 폐지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ISA에 연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올해 500만 원만 넣었다면 못 채운 1,500만 원을 다음 해로 넘겨서 이듬해엔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2월이 안 됩니다. 그 해 못 채우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새로 가입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한테도 적용됩니다. 그러니 ISA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매년 2천만 원 한도를 꽉꽉 채우는 게 유리해진 겁니다. 정리하면 소문처럼 세금 폭탄이 터지는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여유롭게 굴릴 수 있는 계좌는 아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오프닝에서 걸어둔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박 부장이 후회한 진짜 이유. 그가 놓친 딱 하나. 바로 이겁니다. 만기가 최장 5년으로 제한되는 건 새로 가입하는 계좌부터예요. 그런데 여기 빠져나갈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 1월 1일 전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기존 ISA 계좌의 만기를 아주 길게 수십 년으로 미리 연장해두면 그 계좌는 5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같은 걸 오래 굴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박 부장이 만약 계좌를 깨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올해 안에 만기를 길게 연장만 해뒀다면 그는 5년 제한이라는 새 규정을 통째로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소문에 속아서 정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지켜야 할 걸 버리고 버려야 할 공포를 붙잡은 거죠. 지금부터 박 부장의 실수 5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비과세 혜택을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박 부장은 몇 년간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안 내고 수익을 쌓아왔는데 중도에 해지하면서 그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한 번 해지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좌 개설은 그날 안에 취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미 처리된 해지는 번복이 안 돼요. 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다음날 후회해도 그 계좌는 이미 사라진 뒤인 겁니다. 박 부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셋째, 복리가 끊깁니다. ISA의 힘은 세금 없이 수익이 계속 쌓이고 그 수익에 다시 수익이 붙는 데 있어요. 돈을 빼서 일반 계좌에 넣으면 수익 날 때마다 15.4%씩 세금을 떼니 굴러가는 눈덩이가 반토막 나는 셈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5년 제한을 피할 기회를 날렸습니다. 올해 안에 연장만 해뒀으면 평생 안고 갈 수 있었던 계좌를 스스로 없애버린 거죠. 다섯째, 투자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손실이에요. 박 부장은 그 뒤로 5천만 원을 그냥 보통예금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대인 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박 부장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새 법 개정 시즌만 되면 커뮤니티엔 어김없이 세금 폭탄 글이 올라오고 누군가는 또 해지 버튼을 누르죠. 이 반복을 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요즘은 검색 30분이면 개정안 원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 30분이 박 부장의 뼈아픈 후회를 막아줬을 거예요. 둘째, 세금 혜택 상품은 중도해지에 불이익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ISA, 연금저축, IRP 다 마찬가지입니다. 깨는 순간 그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할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셋째, 그리고 지금 ISA 가지고 계신 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2가지만 점검하세요. 하나, 오래 굴릴 생각이면 만기를 길게 연장해둘지 은행이나 증권사에 문의해보세요. 둘, 2월이 없어지니까 앞으로는 매년 2천만 원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걸 계획에 넣으세요. 여기서 30초만 자녀나 조카분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정보 하나 드릴게요. 2026년 8월에 발표된 개편안에는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인데 이자와 배당이 전액 비과세고 한도도 총 2억 원까지 최장 10년까지 굴릴 수 있어요. 특히 15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이고 소득 요건이 맞으면 낸돈의 10%, 최대 85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습니다. 이 계좌 역시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나 조카분이 사회초년생이라면 이런 계좌 새로 생긴다니까 한번 알아봐라. 이 한마디 전해주시면 그게 그 아이한테는 몇 년 뒤 목돈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챙겨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박 부장은 지금도 그날의 선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만 하지 않아요. 그 아픈 경험 덕분에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소문이 들리면 이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거 확인해봤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지만 진실은 확인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소문의 속도에 휩쓸리지 말고 사실 앞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ISA 가진 분들, 특히 소문에 마음 약해지실 것 같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진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